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벌써 저희가 3화 에피소드까지 같이 이렇게 왔네요. 아니, 처음 딱 시작했을 때는 이게 아직 1화밖에 안 됐네. 언제 2화하고 3화하고 한 달하고 1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눈 깜짝하니까 벌써 3화를 녹음할 시기가 되어가지고, 아, 내가 초반에 걱정할 게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잘 가고 있었고, 또 그 시간이 잘 감에 따라 한화 한화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면서 내가 한화 한화에 정성과 애정을 쏟고 있지만 더욱 쏟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같이 들면서 다양한 감정이 드네요.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건강 관리예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25살의 나이이지만 요즘에는 정말 양질의 정보들 빠르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든 서적을 통해서든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콘텐츠들이나 정보를 습득할 때도 공통점이 건강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보다 차곡차곡 쌓아야 유리하다. 물론 젊었을 때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큰 생각을 하지 않다가 어느 시기가 되어서 중년의 시기가 되어서 마음 먹고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사람이 작심해서 건강으로 가득 찬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렇게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나이에서부터 이미 그 정보를 알았다면 그 정보를 알자마자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적금을 넣듯이 보험을 들듯이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해오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것을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러지 못할 때도 되게 많아요. 약속이 있거나 좀 여행을 다니거나 과식을 하는 시기가 있거나 뭔가 도파민을 팡팡 터뜨리고 싶은 시기도 있죠. 그 순간에 죄책감을 일단 갖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많이 먹고 있구나. 아, 요즘에 덜 움직이고 있구나. 아, 요즘 시기에 뭔가 심상치 않다. 이제 관리 슬슬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죠. 왜냐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일상을 쌓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일상을 살아갈 때 뭔가 더 민감하게 포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요즘에 좀 잘못 살고 있다. 아, 100살까지 못 살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딱 예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딱 느꼈을 때 다행히도 빨리 몸과 멘탈과 정신을 조정해서 건강한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컨트롤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저희 아빠께서 관리를 엄청 엄격하게는 아니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타이트하게 하시는 걸 보고 더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키가 크고 젊었을 때는 좀 체격이 있고 듬직한 편이셨어요. 비만이었지만 막 겉으로 보기에 키도 크고 하니까 뚱뚱해 보이진 않았고 체격 있는 건장한 남성으로 비추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먹는 걸 좋아하시고 양도 많으셔서 그때도 항상 살을 빼고 싶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한 젊은 시절을 보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 아빠가 50대 후반 그리고 60대 초반 이렇게 오면서 작심을 하시고 매일매일 걸으시고 또 식단도 과감하게 줄이시고 웬만하면 저녁을 안 먹거나 원래 드시던 일반식의 반 정도의 분량을 드시면서 천천히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더니 15kg을 감량을 하셨어요. 한 5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15kg을 감량한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본가를 갈 때마다 항시 느끼는 거지만 이 15kg을 감량하고 그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빠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과 그리고 마인드를 보니까 이게 15kg을 뺀다고 나는 그냥 성공하고 끝일 줄 알았는데 이걸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든 여정이었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아빠는 일단 아침을 거의 안 드시고 점심 일반식으로 드시고 그다음에 군것질도 거의 안 하시고 중간에 카페라떼 따뜻한 거 한 잔 정도 마시고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씩은 꼭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시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근처 백화점을 가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도 정말 간단하게 배에 그냥 허기만 달랠 정도로 드시면서 그렇게 현재 몸무게를 유지하시더라고요. 이걸 보고 또 느꼈죠. 정말 대단하시고 아빠는 정말 오래 사시겠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떤 모든 면에서 장수의 기미가 확실히 보인다. 잠도 너무 잘 자시고 이렇게 자기 관리와 건강 관리를 엄격하고 타이트하게 하는 아빠를 보자니 제가 자극을 안 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또 미용 목적에서 다이어트를 원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건강과 체력 측면에서 건강 관리와 자기 관리를 계속해서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는 100살까지 살고 싶은 25살의 건강관리법입니다. 되게 욕심 가득가득한, 그득그득한 25살의 욕망의 건강관리법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저의 건강관리 습관 첫 번째는요. 잘 자기입니다. 제가 건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더라고요. 잘 자지 않으면 잘 자지 못한 날의 컨디션이 되게 다운됐고 뭔가 어딘가 멍한 느낌이 들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또 어찌저찌 실행을 한다고 해도 내가 잘 했나? 라고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인지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밤을 새는 일은 절대 거의 없고요. 네, 정말 친구들이랑 1년에 한두 번 에어비앤비를 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제가 혼자 있을 때 생활하면서 밤을 샌 적은 거의 없어요. 저는 또 마감이나 일이 그렇게 많은 생활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수면이 잘 지켜지는 편인 것 같아요. 수면은 또 기분 관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더라고요. 잘 잔 날은 일단 일어났을 때부터 개운하고 상쾌하고 그날 하루 종일 대체로 좀 마음의 물결이 잔잔한 편이었는데 잘 자지 못했을 때는 몸이 지쳐서 그런지 뭔가 에너지가 낮고 내가 무언가에 마음을 쏟을 그런 여유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그럴 때도 평소와는 다르게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반응한다든지 무리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건강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동이나 다이어트의 측면에서도 잠자는 것,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
내 몸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상태를 잘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수면과 잠을 제 일상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잘 자기 위한 꿀팁이 있다면, 저는 애초에 잠을 잘 자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뭔가 자기 직전에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도파민 가득한 어떤 일을 겪었다든지, 어떤 걸 봤다든지, 또 뭔가 끊을 수 없는 그런 영상의 굴레에 빠졌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흥분돼 있는 상태일 때는 특히 더 잠이 안 오곤 하는데요.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은 몸의 힘을 그냥 다 늘어뜨리고 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려고 하면은 당연히 힘이 충분히 빠지겠지 하고 생각을 하기 쉬울 텐데 생각보다 그게 안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자려고 시도는 하지만 몸에 힘이 아직 잔뜩 남아 있어서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특히 자주 쓰는 부위 있잖아요. 어깨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부위에는 내가 힘을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막 주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깨나 목이나 평소에 힘이 잘 들어가는 곳에 힘을 뺐는지 이거를 체크해보면서 심호흡을 크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는 물 위에 떠 있다. 바다 위에 떠 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꿈속으로 향한다. 라는 이런 차분하고 느긋한 호흡으로 숨을 한 번, 두 번, 세 번 빼면서 내 몸에 남아있던 힘을 조금씩 더 덜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잠에 들기가 쉽지 않다면 핸드폰을 좀 멀리 두고 방 안은 어둡게 해두시고 적당한 온도를 맞추고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최대로 편한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숨을 한 번, 두 번, 세 번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내보내겠어. 이 공기 바깥으로 내보내겠어. 라는 마음으로 숨을 쉬어보시면 어느덧 아침이 밝아올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혹시 잠이 드셨다면 후기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인 꿀팁이 있다면 이거는 건강 습관 플러스 내가 원하는 미래로 갈 수 있는 팁인데요. 내가 자기 전에 이렇게 힘을 빼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면요. 내가 마주하고 싶은 나의 미래,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 내가 마주하고 싶은 미래의 어떤 장면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에 그 몽롱한 상태일 때 가장 무의식에 잘 입력되고 각인되는 시간이라고 해요. 뇌가 말랑말랑말랑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미래를 상상을 하게 되면은 훨씬 그 미래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더 빨리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뭐 끌어당김이든 뭐든 어떤 방식이든 그때 내가 되고 싶은 미래를 상상하면 기분도 좋고요. 더 힘을 잘 뺄 수 있기도 하고요. 뭔가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요. 그러면서 더 편안하게 잠에 들 수가 있고 실제로도 끌어당겨진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꿈도 더 기분 좋은 꿈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자기 전에 상상을 하는 게 뭐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크게 시간이 들지도 않고 에너지가 들지도 않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되고 싶은 미래를 잠깐 생각해서 자기 전에 음냐음냐 하면서 스르륵 잠에 드는 그 방법 하나로 내가 원하는 그 장면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유리한 게 아닐까요? 너무나 간편하고 효과 직방인 안 하면 오히려 손해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매일 하고 있진 않지만 생각이 나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스르륵 잠에 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대체로 자기 전에 생각했던 그 장면이 대부분 현실로 됐어요.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시기에든 내가 까먹었을 때 찾아오기도 하고요. 내가 인지하고 있을 때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내가 마주하고 싶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도 그리고 제 삶에서도 굉장히 큰 귀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웬만하면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도 자주 까먹어가지고 이번 녹음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더 각인을 시켜야겠네요. 아직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저도 습관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제 건강 습관이었고요. 두 번째 건강 습관은요. 웬만하면 찬 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수년간을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을 실행해봤고 거의 평생을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다이어트에 진심이고 관심이 많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동안은 정말 다이어트는 안 먹어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활동을 많이 해야 돼 라는 사실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알게 된 것은 순환이 핵심이다 라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양만 좀 줄이고 활동량만 좀 늘리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10수년 동안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도 있었지만 말짱 도루묵이 돼서 요요가 오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성공이 짧게밖에 유지되지 않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안 그 사실, 다이어트는 곧 순환이다. 건강은 곧 순환이다. 라는 것을 아니까 아, 이거였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단순한 진실을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내가 뭐 찬 걸 좀 먹더라도 아이스크림이나 뭐 스무디나 찬물이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걸 먹더라도 칼로리가 없잖아. 또는 이거는 뭐 다 배출이 되니까 그렇게 다이어트에 치명적이겠어? 그냥 뭐 100칼로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찬 모든 것들이 다이어트의 원흉이었던 거예요. 결국 다이어트란 것이 내 몸에서 지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육도 일정 부분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주 목적은 몸에 있는 지방을 없애는 것, 필요 없는 지방을 없애는 것이 다이어트라고 하니까 그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최근에 안 진실인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순환이 잘 되려면 찬 것은 정말 치명적이었던 거죠. 내 몸에 찬 것이 들어왔을 때 그 찬 것에 대해서 몸은 분명히 놀랄 거고 또 이 찬 것을 적정 온도로 바꾸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쓸 거고 그리고 그 찬 것이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지나가면서 이 장기의 체온을 되게 낮춘대요. 그러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 온몸에 있는 것들의 그런 활동이 더뎌지고 힘이 빠지면서 이 몸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을 녹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전 이제 안 거예요. 그 원리를 이제 안 거죠. 아무쪼록 이제 안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조금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실제로 최근에 7kg에서 9kg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물론 찬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감량이 된 건 아니고요. 이런 순환의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칼로리만이 전부일 줄 알았죠. 당이 거의 없는 디저트나 그런 과자들은
다 괜찮을 줄 알고 막 먹었고, 칼로리가 높으면 아무리 자연식품이라도 안 먹고 했었는데, 이런 순환의 개념을 아니까 어떤 것은 칼로리가 높지만 순환의 관점에서는 나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 라고 인지를 했고, 또 칼로리가 낮은 그런 당 함량이 적은 디저트를 마주하더라도 이 친구는 당이랑 칼로리는 낮지만 뭔가 내 몸에 그렇게 좋은 작용을 할 것 같진 않아. 먹고 싶긴 하지만 조금 참을 수 있으니까 참아보자 하는 쪽으로 생각의 회로가 아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당이나 칼로리나 이런 것만 보고 내가 먹는 음식을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은 당이랑 칼로리는 거의 안 보고요. 이 음식이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 어떤 영양소를 주고, 어떻게 내 몸의 소화를 도와주고, 내 몸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음식인지를 더 고려하게 되었어요. 물론 입이 터지는 날도 많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난다든지 또는 혼자 있어도 밤에 식욕이 올라와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날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시기에는 음식을 먹을 때 있어서 또 그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장기적인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칼로리가 되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칼로리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고,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당도 그렇고 제로 음료 이런 것도 그렇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보편화된 걸로만 다이어트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내 몸을 더 잘 기능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몸을 만들고 싶다면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직접 공부하고 인지하고 암기하고 실생활에 활용을 해서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거를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대인 중에 저도 현대인에 속하지만 현대인에게 보편화된 그런 지식이나 어떤 정보들은요, 이해는 쉽게 되고 적용은 쉽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더 깊은 내용의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정보만 알았다고 해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내 몸을 내 원하는 몸으로 이끌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던진다면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었지만 칼로리 수치를 보는 거는 단순하고 현대인들이 다 알고, 그리고 칼로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대부분 알죠. 그리고 실제로 칼로리라는 것이 그 음식의 열량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칼로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칼로리 말고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본다면 칼로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만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도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구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더 느꼈고요.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더 깊은 정보들을 직접 탐색하고 정독하고 활용하고, 또 실제로 내 삶에서 끌어들여와서 체험을 해보면서 내 삶을 꾸려가는 것이 진짜 정보구나 라는 것을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또 이번 정보를 습득하고 직접 써먹어 보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제 목표 몸무게로 가기까지는 한 15kg이 남았는데요. 제가 원하는 이 몸을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팟빵에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저의 찐 후기와 그리고 노하우와 또 다이어트에 특화된 습관이라든지 꿀팁 같은 것을 총집합해서 에피소드의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하면서도 너무 무리되지 않게 다이어트 잘 진행해 볼게요. 혹시나 이 팟빵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다이어트 하고 계시다면 같은 다이어트인 동지로서 같이 파이팅 하면서 가보자고요.
이렇게 건강 습관 첫 번째는 잘 자기, 두 번째는 찬 것 먹지 않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는요,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입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주기적으로 해왔지만 좋아하는 운동이 뭐지? 운동을 좋아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지가 불과 1년 전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는 헬스만이 운동의 정답인 줄 알았고, 왜냐면 헬스가 너무나 대중적이고 내 친구도 하고 내 옆 친구도 하고 그 친구의 친구도 다 하니까 아, 헬스를 해야 되는구나. 운동이란 것은 곧 헬스구나 라는 생각으로 PT도 해보고 혼자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저는 헬스가 맞지 않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느 시기에는 헬스가 맞는 시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저로서는 헬스라는 운동이 맞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한 지인이 요가를 하시는데 요가를 꾸준히 만족스럽게 다니시길래 지인분의 추천으로 저도 그분의 같은 요가원은 아니었지만 제 집에서 가까운 요가원을 탐색해서 시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헬스에서 느꼈던 그런 비슷한 힘듦이긴 했지만 기분이 다른 거예요. 뭔가 내가 이때까지 운동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개운함과 또 하고 싶음과 동작을 할 때의 그런 몰입감과 뭔가 명상을 하는 듯한 그러지만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참 복합 미묘한 매력이 요가에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요가에 빠지기 시작했고 2025년 1월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요가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은 요가원을 잠깐 쉬고 있지만 집이나 근처 공원에서도 요가 동작을 틈틈이 혼자 매일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움직임을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운동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 맞지 않는 운동을 그동안 해왔어서 운동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구나 라는 걸 올해가 들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되게 많은 것을 도전해보고 싶긴 해요. 수영도 기회가 된다면 정식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고요. 탁구도 또 친구나 친한 지인이랑 치면은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게 칠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운동인 배드민턴도 가끔씩은 치는데 꾸준히 지속적으로는 못 쳐서 이번 가을에 제 집 근처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친구들이 제 집에 올 때마다 같이 꼬셔서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좋아하는 운동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오래 살려면 운동해야지, 살 빼야 되니까 해야지 하는 관점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곳으로 이끌고 있더라고요. 운동하는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고 굳이 막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요즘에 참 좋아요. 살 빼야 되니까 움직여야지, 운동해야지, 뛰어야지 하는 그런 바이브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일부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 이런 바이브에서 하는 운동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좋아하는 운동을 찾는 것도 좋고 또 운동하기 좋은 나만의 장소를 찾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집 근처이면 더더욱 좋겠죠? 접근성이 훨씬 용이하니까요. 저도 제 집 근처에 솔밭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강북구 우이동에 살고 있는데요. 북한산이 제 집 뒤에 있고 또 우이천이 앞으로는 흐르고 있어서 배산 임수가 아주 좋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이동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 무엇보다 솔밭공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솔밭공원 영업인이 되었네요. 그만큼 너무 애정하고 있어서 주접 조금 떨게요. 저희 동네의 가장 큰 보물이 솔밭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밭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돌면은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되고 이름 그대로 솔나무들의 공원이에요. 그래서 빽빽하게 솔나무들이 큼지막한 거, 작은 거 다 심어져 있고요. 또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멘트 길이 아니라 흙길이라서 되게 자연의 향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솔밭공원 때문에 여기서 몇십 년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솔밭공원을 집에 딸린 정원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내 집과 내 동네는 너무 보물 같은 존재다. 나에겐 정말 꼭 필요한 장소들이고 있어서 참 고마운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솔밭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르신분들이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정원이야, 정원. 그게 진짜 맞습니다. 저도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네, 장소 이야기하다가 잠깐 주접 떠느라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제가 운동하기 좋아하는 장소를 찾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이유는요. 그런 장소를 하나 발굴하게 되면은 내가 가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 이미 도착해 있어요. 저는 솔밭공원에서 정말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막 가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난 걷고 있어요, 솔밭공원을. 또 솔밭공원 주접인데 너무 진심이에요. 제가 막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집이 편하죠. 근데 눈 떠보니까 솔밭공원을 걷고 있어요.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저는. 솔밭공원을 누비고 다니면서 좋아하는 팟빵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서 그 공원의 소리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일상을 보면서 차분하게 걷는 그 일종의 명상 같은 행위가 저에게는 너무나 편안함으로 다가왔나 봐요. 진짜 많으면 하루에 한 3번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께서도 가끔씩 서울에 올라오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가시곤 하는데요. 아빠가 솔밭공원을 걷고 나서 솔밭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솔밭공원은 산책을 부르는 공원이잖아. 걷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걷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공원이잖아.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시는데 와, 그게 진짜 찐 한 문장이다. 찐 느낌이다. 너무 공감하면서 아빠 진짜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감탄에 감탄을 공감에 공감을 했습니다. 아빠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진짜 너무 맞는 말이라서 오히려 리액션을 못했어요. 자꾸 삼천포로 빠지네요. 아무쪼록 운동하기 좋아하는 장소 또는 산책하기 좋아하는 장소를 내 삶의 어느 한 구석에 저장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움직이려 하지 않아도 운동하려고 직접 마음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곳에 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움직임도 많을 거고 그리고 그곳에 간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행복하고 이미 기분이 좋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치유를 받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 장소를 발견하는 것 적극 추천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관리 습관 첫 번째는 잘 자기였고요. 두 번째 건강관리 습관은 찬 것 웬만하면 먹지 않기 였고요. 세 번째 건강관리 습관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과 운동하기 좋아하는 나만의 장소 찾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으니 지난 2화에 달렸던 댓글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화는 헤어짐을 잘 마주하는 법이었어요. 부제로는 10년지기 영혼의 친구와의 이별, 5년 사귄 남자친구와의 이별, 할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마니닝님께서 제목이 도파민 맥스 당장 듣는 중 길어서 좋아요. 그 댓글을 다신 다음에 몇 분 지나서 그만 울어요 유유 샤워하면서 듣는데 이게 물인지 눈물인지 크크크큐큐큐 그리고 또 이 2화에서 지난 1화에 대한 또 댓글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때도 마니닝님께서 달아주셔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마니님께서 제 댓글을 언급해 주시다니 깍! 댓글을 안 달 수가 없네요. 눈웃음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화에서 다 울었고 이번 3화에서 드디어 울지 않았습니다. 방금 깨달았어요. 다행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마니닝님은 샤워하거나 아니면 잘 준비하거나 아니면 따릉이 타시거나 아니면 외출 준비하시거나 이 셋 중에 한 타임에 제 팟빵을 들으실 것 같은데 샤워하면서 듣고 계신다면 다행히 이번 화는 눈물 샤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빵고마님께서는요. 와우 와우 시골집에 와서 심심한 상태인데 수프로님의 새 콘텐츠가 올라왔군요. 느낌표 오늘은 주제가 이별이로군요. 벌써부터 눈물 장전 스키. 그리고 그로부터 6분 뒤에 이쯤 되면 팟빵이 눈물 버튼 크크크크크. 그니까요. 그래도 빵구마님 이번 화는 장하게도 안 울었습니다. 울컥하지 않고 잘 진행을 했네요. 자, 그리고 뒤이어서 빵구마님께서 자신의 사연과 경험을 적어주셨어요. 저도 빵구마님과 친한 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연은 처음 접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아픈 감정이 바로 헤어짐의 감정인 것 같아요. 저도 작년 여름에 떠나보낸 정말 혈연과 같은 삼촌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먼 길 오셔서 언어도 잘 안 통하는 한국에서 고된 생활 하시던 분이었는데 항상 곧 미국에 다시 돌아갈 거라며 지금 아니면 언제 돌아올 시간일지 모른다며 맛있는 것들 사주시고 고민 상담도 해주시며 힘이 되어주시던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피도 섞이지 않는 완전히 남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왔는데 사실 삼촌은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었대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암이 많이 진행돼 있던 상태였고 자연스레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아이도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저를 조카 혹은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리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고 또 음악을 하시던 분이라 나이를 떠나 음악으로 참 영혼이 통하는 친구 사이 같다고 말하시며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은 저에게 의지하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신경을 많이 못 써드린 점이 너무 후회스럽게 느껴지고 있고요. 삼촌이 좋아하던 빌 위더스의 Hello Like Before 이라는 곡을 아직도 매일마다 한 번씩은 듣고 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삼촌이 예전처럼 Say Hello 하고 계시는 느낌을 받거든요. 떠나가시기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행 비행기를 끊어놨다며 가기 전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자 말했던 삼촌인데 결국 파인애플 통조림을 잔뜩 사가지고 오셔서 선물해주던 삼촌의 모습이 마지막이 됐네요. 마지막 가시는 날에 문자 답장 못해서 미안해요 삼촌. 그곳에선 고통 없이 행복하고 나중에 제가 하늘로 가게 되면 그때도 예전처럼 쿨하게 인사해줘요. 보고 싶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빵고마님과 친한 지인인데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거를 댓글로 처음 듣게 되어서 놀랐고 솔직하게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아픈 감정이 바로 헤어짐의 감정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각자 쓸 수 있는 삶의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런 관계가 하나 있는데요. 막 이 동네로 이사를 왔을 때 그때 솔밭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었어요. 거동이 원활하진 않았지만 정정하시던 그런 할머니분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 숙기 언니라고 불러요, 저는. 그 숙기 언니가 나이는 45년생이에요. 1945년생이어서 제 외할머니보다 더 나이가
실질적으로는 많으신 건데 처음 호칭을 숙기 언니, 숙기 언니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호칭은 숙기 언니고 이제 여든이 되셨는데 정말 대화도 잘 통해요. 뭐 엄청 깊은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날 때마다 같이 밥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하고 요즘에 뭐 하고 있나 서로 근황 토크하고 디지털이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주기적으로 정말 제 외할머니보다 더 요즘에는 자주 만나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25살이고 그분이 80살이시면 언젠가는 이별을 할 때가 오겠다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한 친한 지인이나 친한 친구와 사귈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그런 소재잖아요. 나와 이 친한 지인이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곧 우리는 이별을 해야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만난 분이라 그런지 어쩌다 보니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과 생각보다 정이 많이 깊어지고 쌓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별이 올 수도 있겠다. 언젠진 모르겠지만 숙기 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 계셔서 소소하게 같이 일상을 나누고 또 가끔씩 절에 가곤 하는데 가끔씩 같이 절에 가고도 싶고 밥 한 끼 같이 계속 먹고 싶은데 언젠가는 이별할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아니 울컥하네. 울컥하네요. 이번 상황에선 안 울 줄 알았죠? 와, 진짜 안 울 줄 알았는데. 울컥해버렸네요. 아무쪼록 서로에게 선생님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정말 할머니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숙기 언니한테는 제가 정말 손녀딸 같은 그런 다 챙겨주고 싶고, 이 아이의 과정을 항상 보고 싶고, 이 아이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언제나 계속 염원하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느껴지니까 얼마나 서로 애정하고 각별하고 어느 정도는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를 아니까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이별을 생각하면은 먹먹해지고 벌써 슬퍼지고 막 그러네요. 빵고마님의 댓글 덕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숙기 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깨닫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빵고마님께서 솔직한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에피소드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빵고마님 댓글을 들으시면서 참 많은 감정과 생각과 또 어느 정도의 정리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마음과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매주 에피소드를 청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해주실 말씀이나 또 가볍게 이번 에피소드의 감상을 적어주고 싶으시다면 짧게도 좋고 길게도 좋고
댓글 언제든 환영하니까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나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선택을 쌓아가면서 또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마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